형님 인스스에 낑낑이가 계속 똥 싸지르는데 이제는 그냥 무시합니까? 뭐 할 게 없잖아. 퇴물이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뭐 재미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를 1순위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재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경희가 올해 몇 월부터라고 쳐야 될까? 그냥 뭐 대충 한 올해 6월부터라고 칩시다. 올해 6월부터 새로운 어떤 걸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작년에 했던 거, 올 초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계속 재방송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래. 뭐 할 게 없어. 근데 나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싫으니까. 김경희 어떻게 적당한 정도로 소생 안 되나? 그러니까 저도 소생을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 이번에 김경희나 정태나 뭐 혹은 뭐 이런 친구들 뭐 혹은 그 옛날에 뭐 레카 연합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거 보고 이제 저도 느낀 바가 많은데 상대를 막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상대를 이 밑바닥까지 내리 찍어 눌러서 짓밟아야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을 봤어요, 제가. 그 부작용이 그 뭐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뭐 인과응보 뭐 카르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그런 걸 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자꾸 하는 사람 인간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뭐 성격, 성향, 인성,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이코패스일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자기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어두움에 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또 안 해 버릇하니까 또 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저 영상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막 흑화헬스 하던 느낌으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안 하는 게 강경원 선생님이 물론 뭐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좀 그거 이상으로 피해를 받으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힘들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 개 관련해서 한 거는 그때는 사과드렸고 뭐 지금도 사과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흥분한 상태로 욱해가지고 또 그게 재미있을 줄 알고 뭐 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경 선생님이 저를 고소하셨고 무혐의를 받았지만 법적인 거와 뭐 관계없이 저는 실제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안 했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신데. 보빌겔 어디임? 이름이 좀 꼴리는데 어딜 비벼? 닥쳐 이 새끼야. 사이트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씨 할머니. 그래서 오늘도 좀 신기한 걸 봐가지고 최근에 또 그 송민호 씨가 현재 공익근무 중인데 공익근무를 좀 태만하고 있다 하는 게 좀 올라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트 이걸 이제 다는 거야. 이거 이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 배울 때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또 언급을 하자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약간 일본식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보다 미국식으로 돌려서 공격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게 본인한테도 더 긁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식으로 빠가로 이러면서 이제 머리 때리고 그런 개그에 많이 긁히는 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뭐 너 이거 했지 않았어? 이러면서 약간 돌리듯이 하는 그 유머 조크, 미국식 조크 있잖아. 그런 걸 훨씬 긁혀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또 이제 얘는 대외적으로는 현재 고상한 척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흥룡대전 초창기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가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죠. 뭐 유학파 맨날 자랑하고 외모도 항상 막 메이크업까지 막 해서 다니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고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흑자일스를 보고 이렇게 막 이 머슴처럼 추노꾼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뭐 악당인가 보다. 처음에 선입견이 가질 수밖에 없죠. 외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상한 척을 막 해가지고 실제로 여론적으로 약간 동정표를 얻었던 적도 있죠. 되게 막 공부만 하고 건실한 젊은 사업가인데 흑자일스랑 얽혀가지고 이렇게 됐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좀 천박한 댓글을 즐기는 사람이었잖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박하다는 게 아니고 쓴 댓글들이 천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도 계정도 하나 날아가고 X에서도 계정 날아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고상한 척을 해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척 댓글 다니까 바로 밑에 그 키랑 그 크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호빗, 영화 제목, 뜻밖의 여정. 2번 연기된 문자 강의 기대합니다. 하트. 자존심이 강한 아이라 남들 앞에서는 해가지고 이미 유명해 자기가. 물론 좋게 유명하면 좋겠지만 안 좋게. 이 사람 흑자일사한테 차 사주는 황금 고블린 아님? 나도 차 사주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된 댓글이 나오죠. 허위 사실로 남 욕하는 것은 범죄이고 범죄 수익을 자랑한 증거가 있다면 DM 주세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댓글이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재발 위험이 없는지가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걸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처벌받은 거는 이 김경희로 개사해서 노래 불러가지고 이제 모욕죄로 이제 약식기소 벌금을 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한 말 중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얘기하면은 다음 방송에서 바로 정정을 해버리니까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근데 허위사실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범죄 수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이제 알아버리잖아. 이제 한 명을 또 찝었어요. 허위사실인 혓바닥죄로 누군가 고소하고 사주한 증거가 있다면 DM 주세요. 해줘, 신고해줘, 나 멋지다고 해줘 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긁히는 스타일의 공격이에요. 너 막 바보야, 너 멍청이야 이런 거에 크게 긁히진 않고, 물론 그것도 긁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긁는 거를 훨씬 더 데미지 있어 합니다. 그럼 여기 콕 집어서 얘기하네요. 허위사실이라고요?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모두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었고 정식적으로 다시 재고소 검토 중에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고상하게 또 받아치려고 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법적으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무고죄 고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 총난타, 고소 남발 같은 게 가능한 거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는 진짜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했을 땐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고소하는 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고소하고 있는데, 얘는 진심으로 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는 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기가 어려워요. 대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하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고소를 지금 얘한테 거의 30개 가까이 당했는데 무고죄를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반대로 얘도 저한테 고소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얘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왜냐면 무고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고소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 문제긴 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무고죄를 너무 확대를 시켜주면은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고죄가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조율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되게 정상적으로 댓글을 막 쓰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허위사실 유포 전보 자료로 제출 예정. 저야말로 요거 제출하겠습니다. 요거 허위사실을 저는 말한 게 아니죠.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해서 범죄 수익을 챙긴 적도 없죠. 근데 저야말로 요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롱은 왜 하면 안 될까요?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죠. 본인이 조롱할 때는 조롱은 왜 하면 안 되죠? 생각이 유인원 같네요. 자기가 조롱당할 땐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자료 제출 예정, 고소 총난타. 29일에 오송 가시나요? 이제 저랑 결투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제가 청한 결투가 아니고 제가 청한 결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날짜 장소 다 제가 정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아직도 이러고 사냐? 전부 거짓말. 여기 한번 이걸 읽어보죠. 전부 거짓말.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을 죽였다고 조지는 살인죄로 형사고발한 것도 거짓말인가? 네, 거짓말입니다. 시도가 실패하면 원래 없죠. 뭔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약간 능지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나를 미수로 고소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발이죠. 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제 능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수로 고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미수로 고발한 게 아니라 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를 당하죠. 근데 여기서는 마치 또 미수로 고발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시도가 실패하면 원래 없죠. 근데 이 시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본인이 시도를 했겠죠. 내가 시도를 한 게 아니고. 난 얘를 만난 적도 없으니까. 자, 방금 전에 다소 고급지게, 그러니까 대화답게 대화를 했던 거, 고상한 척 하면서 막 댓글을 쓰면서 막 존댓말 쓰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자기 긁은 사람 있잖아.
여기 이 김경희가 긁혀가지고 찍고 쓴 사람, 여기 담곰 그림 뭐 이 사람한테 이 김경희가 DM을 보냈습니다. DM 한번 볼게요. 과연 이렇게 고상하게 썼을지. 여기서는 참 고상하게 댓글 쓰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허위 사실로 뭐뭐하면 뭐뭐입니다. DM 주세요. 하트 달고 막 이러잖아요. DM 한번 볼게요. 야 닥쳐라 레카나는 소리나 믿는 전민 새끼면 빠큐 하층민 명쳐 떨고 있네 새끼다. 엄마 전민 하층민 빨짝관내 차단한다 새끼야. 진짜 기가 차다 기가 차. 아우.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들 있는 데선 이래. 막 뭐뭐네요. 뭐뭐 바랍니다. 하트 달고 아이고 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개인 DM으로는 진 천민 끼야 빡큐 연병하네 빨리는 꺼져라 차단한다 빨리끼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르시시스트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 이유가 이제 주된 이유가 이건데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을 때는 누구씨 왜 그래? 내가 그랬다고? 진짜 누구씨 뭐 오해했나 보다. 그때 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잘 몰라. 근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귓속말로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손가락 사인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손가락 뭐예요? 이러면 내 손가락이 뭐? 왜 그래 진짜 피해의식 쩐다. 이게 나르시시스트식 싸움이에요. 정말 나이가 어린 여자처럼 그러니까 개인 DM만 하면 이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살짝 보여드리자면 처음부터는 아니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DM을 지금 보낸 거예요. 이분은 되게 이분이야말로 고상하게 받아치시죠. 아이고 말투가 너무 천박하십니다. 사람 아닌 줄은 알았는데 조금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바로 천한 본성이 나오시네요. 쌓인 울분 좀 줄이시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수 용님 렉가 유튜브 한번 개돼진 너가 천박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어쩌고저쩌고 확인 없이 짓거린 거면 사과하셔야죠. 의도까지 표현 좋지 어쩌고저쩌고 그냥 맨날 똑같아요. 제 방송이라서 이제 지겨워. 다 읽고 싶지도 않아. 뭐 다 체증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 인생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고소고소 총난타가 안 통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코다일 님도 원래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흑자일스가 좀 너무 집요하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인도 이상해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제 좀 약간 공부를 덜 하신 거고 그 나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옛날에 송민호 씨를 공격할 때도 송민호 씨의 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오빠 욕하냐라고 하니까 그 어린 여고생들 여중생들을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겼었죠. 또 예전에 영상업계에서 영상 편집업계에서 그때도 또 영상업계 사람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도 그 사람들 고소한다고 막 난리쳐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었죠. 우키님 카메라 안 돌려준 것도 우키님 허위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죠. 뭐 위기 오면은 못했지만 거기에다가 어디 카페에서 음료수 안 시키고 발 올리고 촬영하다가 걸렸을 때도 고소한다고 빡 해가지고 그것도 또 위기를 모면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 때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살던 애요. 원래 이런 애야. 막 남들을 공격해. 그리고 자기가 공격을 당해 못 참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무조건 고소한다고. 전부 고소한다고. 너 아주 그냥 법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겁을 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인 다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이 나고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은 형사재판 같은 걸 가거나 뭐 형사 사건 같은 거를 수임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기본적으로 500 플러스 이제 부가세 550을 받으시니까 550이 어딨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겁나서 그냥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지 못할 거면 짓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승리감의 고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트러블이 생겼을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척 자기가 더 센 척 막 하더니 저희 그 DC에서 단련된 쌔바닥 맛 조금 본 다음에 갑자기 전부 고소한다고 전부 거짓말 이러면서 막 고소를 열 몇 개를 넣고 막 살인으로 막 고소를 하고 막 그 난리를 친 거야.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고소를 하면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한 번만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마. 흑자식 저지훈이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게 본인의 이제 여태까지의 전적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놈이 나타나 버린 거죠. 고소를 해? 오케이. 민 변호사님, 돈 변호사님, 변호인들 고용을 해가지고 방어를 다 하고 오히려 역으로 역공을 하고 처음 만나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살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될 애였고 사실 운이 좋아서 지금 걸린 거지 예전에 송민호 때 큰 코 다쳤을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 막 비하하고 다닐 때 큰 코 다쳤을 수도 있는 거고 영상업계에서 다툼 있을 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예전에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간 거죠. 이번에 운이 나쁘게 나한테 걸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계속 전부 거짓말이다. 무슨 사이버 레카 새끼가 만든 허위 사실을 믿지 마라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 근데 이게 미봉책이잖아요. 한번 쳐볼게요. 미봉책. 확실한 뜻을 모르니까. 임시로 이제 메꿔서 쓰는 걸 말하는 거 맞네요. 임시방편이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제가 이기고 있어요. 이기는 중이에요. 현재 지금 승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투고 있는 고소, 고발 뭐 이런 건수가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건이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얼마 전에 그 폭행죄, 재물손괴죄 재판받는 거에서도 물적 증거 부동의 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있고 아무튼 그 재판에서 들은 뭐 얘기가 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미 제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제가 전부 거짓말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 넉넉하게 잡아봐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되게 뚜렷하게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본인이 나쁜 사람이고 본인이 문제자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미봉책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막 어릴 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어. 근데 나르 기질이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 관심을 원해. 근데 어떤 애가 좀 잘 나가는 애가 있어. 걔네 집도 보자고 막 이래. 그래서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여느 때처럼 얘가 우리 집에 원더보이 게임이 있는데 뭐 애들이 우와 막 우리 하루 가도 돼? 이 맛에 취한 거야. 근데 잘 나가는 애가 갑자기 전화기 왔네? 그 친구가 그거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는 그거 말고 게임 10개도 넘게 있어. 거짓말 하지 마! 걔네 집에 갔어. 진짜 있어. 걔네 집에 막 게임 천국인 거야. 오락실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본인이 게임기 하나로 관심을 얻었었는데 관심을 뺏겨. 아빠를 막 졸르지. 사달라고. 못 사지.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거짓말을 해. 우리 집에 이번에 나온 게임 있어. 진짜? 너네 집에 있어? 진짜 있어. 와 대박이다. 잘 나가는 애? 나 그 게임은 없는데. 히히 우리 집에 있어? 있어. 애들이 우리 하루 가도 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뭐 아빠가 뭐야. 다음날 또 그걸로 어그로를 또 끌어. 우리 집에 그 최신 게임 그거 어제 나 했는데 진짜 재밌어. 나 어제 거의 다 깼는데 진짜 재밌어. 하루 가도 돼? 오늘은 안 돼.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언젠가 들킬 거 아니야. 왜 이런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제 미룰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왔어? 와서 원더보이 없어? 원더보이 있다며. 그거 팔았어. 친척형 빌려줬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한 명 나 같은 새끼 못 참는 애 있잖아요. 너 그거 없었지? 있었거든. 엄마 왜 그러니 흑우야 왜 그러니? 엄마 나 원더보이 있었지? 있었지. 봐봐 있었잖아. 이런 애들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 명씩. 나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 진짜. 나 얘네 엄마도 이해가 안 되고 아빠도 이해가 안 되고 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콕 찝는 애였어. 너 없었잖아. 증거 대봐. 그런 애였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나르 카운터일 수밖에 없어. 난 어렸을 때부터 이랬거든. 엄마 경찰 불러. 근데 이런 애들이 진짜 반에 한 명씩은 있었다니까 정말로. 난 살면서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 나는 교육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나 어렸을 때 되게 잠깐 동안 베프였던 친구가 있어. 이사 온 친구였는데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막 걔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그 친구인데 난 진짜 못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내가 걔를 멀리했어. 걔가 무슨 좀 심각한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래 같은 게 막 계속 나왔었어. 근데 걔는 보통 내 성격은 가래가 나와도 잘 못 뱉어. 왜냐면 더러운 거니까 남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어렸을 때 굉장히 심했어요. 전 학교에서
큰 볼일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봤어요. 그 전까지 학교에서 큰 볼일 본 적이 없어. 그게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되게 의외로 약간 고양이 같은 성격입니다. 제 거를 잘 안 보여주려는 그런 성향이라. 근데 걔는 같이 학교 등교를 하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때는 기본적으로 정류장까지 2-30분 그냥 걸어 다녔거든, 시골에서. 계속 길에다가 그걸 뱉으면서 오는 거야. 오히려 막 담벼락에다 뱉고 막 어디 집에 막 좀 밑에 있는 집이면 막 지붕에 뱉고, 뭔지 알지? 막 시골이었으니까 막 하우스 있으면 하우스에 막 뱉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좀 이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중학생 형이 있었거든? 걔가 그걸 뱉다가 중학생 형 바지에 붙었어. 그러니까 너무 거의 뭐 껌처럼 붙었어요. 너무 이게 좀 심한 감기였었어가지고. 근데 농도가 너무 높아서 나였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가서 죄송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말은 못 하더라도, 무서워서, 중학생 형이 무서우니까. 그러더라도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텐데 걔는 탁 하더니 그게 거기 탁 붙으니까 보더니 그냥 딴 데 쳐다봐. 외면해 일단.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이러니까 그건 저 형이 잘못한 거지.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거기 뱉으려고 했는데 그 형이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맞은 거라고. 그럼 저 형 잘못이라고. 진짜로 이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걔를 멀리했어. 근데 걔네 집이 전부 오냐 하는 스타일이었거든. 나는 걔네 아버지는 본 적이 없고 어머니를 좀 자주 봤었는데 뭘 하든 내 새끼 아이고 잘했네만 계속 반복하는 분이셨고, 걔네 집에 가면은 밥을 못 얻어먹어. 밥을 자기 아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밥을 안 차려줘. 스웨덴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내 걸 안 차려주고 자기 아들 것만 차려주는데 반찬을 전부 발라가지고 입에다가 다 넣어주고 밥 떠서 넣어주고 막 이래.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군만두가 특히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그 후라이팬 기름에다가 이렇게 군만두 이렇게 약간 튀기듯이 해서 먹고 막 이러잖아. 이게 되게 맛있잖아. 그걸 하는데 나는 애초에 못 먹을 거 알고 있었어. 얘네 집에서는 안 주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먹는데 앞에서. 근데 걔네 엄마가 걔한테 주는데 그 군만두에 보면은 후라이팬에다 하다 보면 약간 탄 거랑 비슷하게 갈색처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떼가지고 만두를 하얗게 만들어서 그거를 입에다 계속 넣어줘. 이렇게 반갈해서 후 불어가지고 먹기 좋은 온도로 만들어서. 그 어머님도 당신도 단 하나도 안 드셔. 전부 아이한테만 그 한 팩을 다. 그 나는 그때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고 그냥 계속 친구로 베프로 지내다가 이제 그 가래 사건 때 이제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걔 이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애들이 피해. 그래서 나중에는 초반에는 되게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가 되게 없어져 버렸어 걔는. 이게 너무 놀랐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완전 반대거든요. 제가 괜히 우리 엄마가 부잣집에 갔으면은 되게 잘 사셨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희 어머니는 뭐 몇 시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친구들 오면은 뭐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해주진 못하지만 뭐 김치찌개라도 끓여주신다든지 라면이라도 끓여주신다든지 막 슈퍼 가서 외상으로라도 뭐 과자 같은 거 사서 준다든지 이런 사람이거든 우리 엄마는. 그래서 좀 너무너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 아무튼 나는 걔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일반적으로 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엄마가 약간 제 친구를 그렇게 안 좋아해 보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엄마는 형만 좋아한다 막 약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친했었고, 걔네 집에 가면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어머니가 집안일을 잘 안 하시고 하기 싫어하셔. 어지르는 것도 겁나 싫어하시고 맨날 자기 관리하시고. 거기 집이 좀 살았어. 근데 그 집조차도 어머님이 뭘 해주기가 귀찮으니까 과자를 엄청 사다 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오뜨 같은 거, 몽쉘 통통 같은 거 이런 거 고가의 과자여서 우리가 잘 못 먹었어요. 우리가 과자를 사 먹으면은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이런 거나 먹고, 뭐 꽃게랑 사또밥 이런 거나 처먹고, 감자칩도 잘 안 사 먹어. 감자칩이 양이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의 시대였어 우리는. 근데 걔네 집에 가면은 OES나 초코파이도 아닌 몽쉘 통통, 그다음에 오뜨 케이크 이런 게 항상 구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는 아들 친구한테 뭘 주기가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음식 하시는 게 귀찮을 뿐인 거지.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게 귀찮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거기 뭐지 그 네스퀵이랑 그 콘프레이크 이런 것도 맨날 있고. 걔네 집에서 가끔 밥을 한 번씩 먹으면 좀 놀랐던 게, 우리 집도 아빠가 저기 군산 사람이었으니까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 생선 이런 거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고등어, 갈치 이런 거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걔네 집에 가서 한 번씩 밥을 먹으면 조기 사이즈가 2배도 넘게 차이가 났어.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
나는 밥 먹으려면은 조기를 한 3마리를 조져야 돼. 그것도 막 퍼먹지 않아도 조기가 작으니까 우리 집 거는. 근데 걔네 집에서 조기 반찬이 올라오면은 너무 커서 한 면만 먹어도 밥을 하나 뚝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굴비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난 조기라고 들었어 난. 그러니까 조기는 사이즈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차례상에는 한번 올릴 걸 말까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리섭님이 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 한번 볼까요? 예, 리섭님 우리나라 최고의 연애 강사시죠. 연애 강의만으로도 20억치를 팔아치운 괴물이시죠. 좋은 의미에서 괴물. 자, 그러니까 매번 밥 먹듯이 눈을 부릅뜨며 짓거리는 소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상 강의 제일 많이 판 사람이 나다.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강의업계 소식에 빠삭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라 이걸 빼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걔가 우리나라에서 강의 판매 랭킹 1등이었다 자랑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뭐였지? 플랫폼 이름도 까먹었다 나. 우리나라에서 영상 편집 강의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 1위이신 분은 비디오 클래스 하주원님입니다. 누적 수강생 31,527명. 듣보 학고가 아니라 아무래도 유튜버가 아닌 분들은 영상 편집 분야에 관심이 없다 보니 다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료 편집 강의를 보고 유튜브 채널을 키웠다고 인증한 대형 유튜버가 있긴 한가요? 한 분 있긴 하죠. 그 누구지? 크레이지 그래빠님. 크레이지 그래빠님은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배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야기하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레이지 그래빠님은 얘 편 드는 거 나는 X나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나 많이 팔렸는데 어떻게 강의 리뷰와 추천을 하는 대형 유튜버가 단 한 명도 없을까요? 하긴 크레이지 그래빠님도 강의를 추천하진 않죠. 그냥 옆에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그 강의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유료 강의 봤다는 사람 중에 구독자가 1만이 넘는 사람조차 못 봤네요. 근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은경이 편드는 그 몇몇의 면모를 봐도 구독자 수가 보통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이긴 합니다. 파이널 컷 최신 버전의 기능과 맞지도 않는 구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처참한 퀄리티의 강의를 판매하고 있음. 이미 산 사람들은 호구라 신경 안 씀. 무의미한 새로운 강의만 계속 만들어서 저지능 NPC들 등쳐먹을 생각. 이거는 저랑도 생각이 같죠.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에 1년도 넘게 전에 그 말 했었죠. 얘는 진짜 좀 나쁜 게 뭐냐면은 좀 이 생각이 깊지 못한 분들 있잖아. 성공은 하고 싶고 막 잘 나가고 싶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아쉽게도 막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갑을 털어먹는 것 같아서 그게 나는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고. 여기 나오네요. 리섭님이 쓰셨네. 크레이지 그래빠는 찬우의 영상 편집 강의를 추천한 게 아니라 하는데 상담을 받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경희가 유튜버를 넘어 죄 없는 일반 분들한테도 고소를 막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뭐 인스타 이런 걸로 맨날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나에 대한 논란 전부 거짓말이다. 나에 대한 모함이 거짓이었다는 게 전부 드러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몇몇 분들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얘가 여태까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일부만 알려드리겠다. 요거 이제 조사를 받거나 하실 때 갖고 가서 쓰시면 된다. 홍보 담당관은 정확하게는 무급 홍보 담당관이죠. 무급 홍보 담당관은 흑자일스를 칭한 게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죠. 육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도 아니고. 근데 이미 스스로 만든 영상에서 흑자일스님 얼굴에 홍보 담당관이라고 버젓이 표시해놓음. 여기 있죠. 이거 김경희 영상이에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일부러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경희 영상에 지가 넣은 거요. 거기에 이게 저거든요. 홍보 담당관이라고 지가 박아놨어. 그리고 나서 나랑 전화 통화할 때 왜 홍보 담당관이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뭐 조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홍보 담당관 그거 흑자씨님 지시한 거 아닌데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랑 진짜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들킬 건데 난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내가 괜히 그 능지 좀 의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다 들킬 건데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아예 안 돼 나는. 그리고 이거는 그 용천지들도 실드를 못 쳐가지고 그때 되게 당황했었어. 누가 봐도 홍보 담당관은 흑자일스였잖아. 근데 아니래. 그러니까 용천지 입장에서 볼게요. 흑자일스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추앙하는 그 네오한테 저격하는 영상을 찍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네오님께서는 그렇게 천박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뭐 홍보 담당관님 화이팅!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용천지들은 와 역시 우리 네오님 정말 멋지게 한 방 먹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아주 그 헬스 트레이너 지금 분해서 부들부들 할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랑 통화를 하는데 홍보 담당과 흑자씨님이 취한 거 아닌데요. 이래버리니까 용천지들도 당황을 하지. 뭐지 이게? 네오가 왜 거짓말하지? 자신이 파는 것들은 절대로 할인을 하지 않는다고 사이트에 도배를 해놓더니 수입 떨어지자 틈만 나면 할인함. 지금 그냥 365일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 첨부 이미지 두 번째 참조. 드래곤 레이크 랩은 항상 같은 정가에 판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래곤 레이크 랩은 항상 같은 정가에 판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할인, 설맞이 할인, 추석 할인. 맨날 미국 얘기하더만 추석하고 설은 또 코리안식으로 지내네. 맨날 미국 찾으면서 추석하고 설은 또 아주 한국식으로 아주 얌지게 지내네. 맨날 할인해. 이것도 강의를 산 사람은 저거 때문에 이제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정당하게. 근데 제가 이거는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저걸 사는 애들은 진짜 찐이야. 환불 안 해, 걔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산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이 김경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사는 애들은 진짜 찐이라니까, 리얼이라니까, 진짜 광기라니까. 걔들은 환불 안 받지. 그러니까 진행할 이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허위 사실만 아니면 욕 맘대로 하라고 신경 안 쓴다고 하더니 누가 본인 비판하면 바로 고소함. 현재 고소 얘 지금 거의 50개 가까이 했습니다. 저한테 고소를 20개 정도 했는데 20개 가까이 했는데 그 개별 건수로 보면 30건 정도 되거든요. 30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것만 그런 거지 다른 사람도 지금 고소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얘 50건도 아마 넘을 수도 있어요. 개별 건으로 치면은 1년 동안 고소를 50개 이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스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좀만 안 좋은 얘기 쓰면 전부 다 체증했다고 이러면서 고소할 거라고 이러고 있잖아. 백만장자라고 거짓말하면서 성공하는 법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본인조차 지키지 못하는 헛소리를 남발하며 사람들의 인생을 망침. 이미지 4번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할 때 이 뒤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꼭 저 때만이 아니고 뭐 젊은 백만장자 처음 봐. 뭐 이거 포인트는 왜 그러지 있는 거야? 본인도 지키지 못한 거는 대표적인 게 아낄 생각하지 말고 소득을 늘려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출을 줄이면 안 된다. 지도 못 지키고 있죠. 요즘에 보세요. 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찬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일본식에 사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출 줄이지 말라면서 흑잘스한테 저 털린 다음에 시계 가격이 공 2개가 빠지기 시작했어. 이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키로면 살만해. 소득도 못 늘리고 있고 착실하게 지출 줄여가고 있고 자신은 먼저 누군가 지칭해서 비난한 적이 없다. 특정해서 누굴 까지 않는다. 지칭해서 깐 거 손흥민 씨, 송민호 씨, 오은영 씨, 유병재 씨, 배슬기님 등등등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먼저 특정해서 깠음. 뭐 뻔한 거고. 내린 영상 단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 삭제한 영상 리스트 나옴. 포르쉐로 차 바꿨다고 거짓말. 지금은 포르쉐를 가지고 있죠. 중고로. 근데 저 차 포르쉐로 바꿨습니다 할 때는 포르쉐 없었죠. 이것도 사실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그 누구냐 저기 신남성연대 님하고 배인규 대표님하고 그 방송했을 때도 진짜 코미디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배인규 대표님은 정확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잘쓴 이랬다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생각인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포르쉐만 봐도 자 그러니까 그 내 차 포르쉐로 바꿨다 했던 그때는 포르쉐가 없었던 게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제가 포르쉐를 원래 사기로 했는데 그게 그 흑자일스 걔가 저를 저격을 해가지고 그때 좀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흑자일스한테 저격을 당해서 힘들었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레드필인지 뭔지 그거 강의할 때 그때 제 차 포르쉐로 바꿨습니다 할 때 그때는 포르쉐가 없었던 게 맞는 거죠. 그냥 네 아니오로만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포르쉐 원래 바꾸는 거였는데 그때 뭐 누가 네가 뭔데 벌컥 하라 말아야 그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니까 흑자일스가 그 저격을 한 거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따가 다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레드필이 렉서스 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제 차 포르쉐로 바꿨다고 말하는 그때는 포르쉐가 없었던 게 맞는 거죠? 제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제가 원래 사는 건데 하나하나 다 이인데 씨발 뭐 어떻게 이거를 해주냐고. 회생이 안 돼 이거는. 아니 배인규 대표님이 회생을 시켜주려고 진짜
겁나 노력했어. 안 돼 이거는.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안 된다니까. 배인규 대표님은 진짜 진심이었다니까. 회생 시켜주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배인규 대표님 계획은 이랬겠죠. 거기서 실제로 이제 김경희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한 거는 바로바로 뭐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고 이제 본인이 받은 피해 부분에서 이제 좀 크게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건데 뭐 진도가 아예 안 나가니까. 전화를 저거 실시간으로 보고 정신 나가는 줄 알았다. 저는 존나 쳐 웃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막 보는데 와이프가 오빠 왜 그래 뭔데 막 이러면서 저는 개쳐 웃으면서 보긴 했어. 라이브로 봤던가 아니면 녹방으로 봤던가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진짜 존나 개쳐 웃었어. 왜냐면 다 예측이 돼. 내가 예측한 것에서 10%도 벗어나질 않아. 인정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그러니까로 시작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긍정형이잖아. 상대가 뭐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긍정형이잖아요. 부정형으로 할 거면 근데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포르쉐가 없었던 게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어쩌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다 그러니까를 이제 줄여서 그러니까 전부 이걸로 하거든. 근데 처음 서두는 긍정형인데 모든 대답이 다 부정이야. 난 그것도 정말 신기하고. 그러니까 자칭 언어 능력 상위 1%.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그 자기가 공간 지각 능력이 상위 0.1%라고 하면서 뭐 여자 얼굴만 보면 3D 도면 그려지듯이 막 그려지고 성형한 거 다 알아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을 자랑을 하려면은 그 예전에 그 서코필 프리즌 브레이크의 서코필이 공간 지각 능력 상위 0. 몇 %예요. 걔가 그 방면 천재란 말이에요. 진짜 천재. 그래서 걔가 탈옥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면 같은 거 뭐 보고 뭐 이것도 있지만 어떤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의 구조가 떠오르는 거예요. 도면 펼쳐지듯이 청사진 펼쳐지듯이. 그래서 그때 예로 나왔던 게 아마 그 불 켜는 스탠드였을 거예요. 스탠드 같은 걸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스탠드 색깔이 어떻고 불의 밝기가 어떻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서코필 같은 뇌를 가진 사람은 그 스탠드를 보면은 스탠드의 뚜껑을 열면은 전구가 어떻게 들어있고 그 전구가 어떻게 박혀있고 스탠드 대가 뭐 길이가 몇 센치고 뭐 무게는 어느 정도 버틸 거고 이런 게 생각이 난대. 그렇게 도면 그려지듯이 이렇게 그려진대. 그게 자동으로. 그쪽 천재인 거죠. 근데 누가 공간 지각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자 성형한 거를 알아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근데 예전에 김경희가 어떤 여자분하고 우산을 썼었나? 아무튼 되게 붙어서 갈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이 있는 무슨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그 두 분의 얼굴 크기 차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길치여가지고. 이래서 여자분이 괜찮아요. 제가 길 잘 찾아요. 해서 여자분이 길 찾아서 간 적이 있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상위 0.1%면 길칠 수가 없죠. 길칠 수가 없지. 공간 지각 능력 상위 0.1%면. 거기에다가 이 김경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 나이키 신발이었나 아디다스 신발이었나 아무튼 뭐 그거를 그 바꾸는 걸 뭐라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리폼하는 걸 뭐라 그러지? 리폼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걸 하는데 뭐 사실 말만 리폼이고 그냥 물감으로 색칠만 하던데 한 다음에 신발끈을 묶는데 신발끈을 못 묶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신발끈을 못 묶고 이게 내가 항상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신발끈을 껴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채팅에 올라와. 신발 코가 자기를 보고 있었어. 리모컨으로 치면은 신발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 못 묶고 신발끈을 못 껴. 채팅에 올라와. 신발을 신을 때처럼 돌려보세요. 신발을 신을 때처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리라고. 공간 지각 능력 0.1%라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서도 잘 못 넣었어요. 신발끈을. 진짜로 이게 허위면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해. 신발끈을 못 껴. 그래서 진짜 투사한 것 같아. 아마 언어 능력하고 공간 지각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아마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아예 이해가 안 돼. 0.1%는 맞네. 이 새끼. 조용 안 해? 그거 키 작은 애들이 좋아하는 얘기 아니야. 땅에서부터 재면 제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잘 못 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방송 아마 잠깐 끊고 왔을걸. 신발끈 못 넣은 거 찾아보고 온다고. 그래서 아마 그 호르쉐가 운행 기록이 늘질 않나 봐. 이거 얘가 그 인스타에다가 호르쉐 자랑을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최근에는 몇 킬로 탔는지 안 나오게 찍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냥 올렸다가 그 기간마다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바뀌는 나오잖아. 누적 기록이. 막 한 달에 200킬로 타고 막 이래버리니까 200~300킬로 타더만 한 달에. 그래서 그 제 구독자 중에 달리기 하는 애 있거든. 열심히 마라톤 하는 애. 걔가 그거 스샷 떠가지고 나한테 보내더니 자기 달리기 기록 요거 시계로 기록 잰 거 있어. 그 기록 보내주더니 형님 제가 하늘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현우가 한 달 동안 240km 탔는데 저 한 달 동안 290km 뛰었습니다. 한 달인가 주유 안 했던 거 뽀로난 적 있음. 와, 포르쉐가 기름통이 큰 차도 아닌데. 어차피 살 예정이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부자인 척 마케팅을 해서 강의를 발휘한 다음에 그 돈으로 폴르쉐 산 게 사기가 아니면 뭘까요? 이것도 진짜 가관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조차도 걔에 대해서 잘 안다는 저조차도 그 막 자기가 백만장자라고 막 말하고 뭐 난 포르쉐 911을 몰고 무슨 내 손목에 니네 오빠 연봉이다 뭐 이러고 막 하길래 부자는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능력적으로는 모르겠어도 부자는 맞나 보다. 뭐 집이 부자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니면 뭐 코인 같은 거 대박 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자료 수집도 왜 했냐면 고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고소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편집자 한 명이 전담으로 그거를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제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의미 없다고. 어차피 다 이겼다고. 그 친구도 이제 곧 편집에 복귀를 하면은 영상이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가 강의를 하고 최근에 용찬우가 뭐 저기 한자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 머리를 합성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나는 쪽팔려서 죽어도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칠판에서 해. 자, 이 지아비 부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거기 마치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 머리 10개 정도를 합성으로 넣었어요. 뒤통수를. 그것도 일단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칠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이거 보이죠? 여기 지금 사람 뒤통수. 그러니까 마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메라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이렇게 뭐 밥 먹는 공간을 해놨어.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앉아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저기가 작아. 저기는 큰 데가 아니야. 이게 또 2탄도 있더라고. 2탄 내가 못 보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있는 거. 이게 레드필 코리아가 강의를 할 때 이제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한 2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죠.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레드필 코리아가 저는 뭐 그 사람이 뭐 가진 돈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찬우님이 렉서스를 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차 포르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막 웃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로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몰랐겠죠. 일단 개그 포인트 1이 뭐냐면 장민서 입장에서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성공을 상징하는 브랜드인가 봐. 읍스. 두 번째 킬포, 렉서스 얘기 나오니까 제 차 포르쉐로 바꿨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누. 그걸 듣고 웃는 청중. 진짜 삼박자가 정말 재밌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경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넣어놨고 영상을 직접 재생을 하면은 이 어색한 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뒤통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구조로 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아무튼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글을 보시기 바라고. 이거를 나는 진짜 죽어도 못해. 내가 이렇게 뭐 강의 같은 걸 하는 영상을 찍는데 마치 사람들이 내 거 보고 있는 척 하려고 뒤통수 합성하는 거 난 진짜 죽어도 못해. 학창 시절에 일진 깡패들의 담당 일진이었다는 말과 왕따였다는 말을 그때마다 내키는 대로 바꾸어가며 주장함. 그렇죠. 이거 자기 옛날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던 시절도 있어요. 좀 옛날이죠. 그때 보면은 뭐 자기가 좀 학창 시절 힘들었던 점, 뭐 군대에서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깡패들 담당 일진의 일진이었다 막 이런 말을 하죠. 본인의 아버지는 댓글을 단 적이 없다며 거짓말. 그럼 뭐 네가 달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편을 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그거를 같이 맞아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함께 해주는 건 아니죠. 이것도 진짜 나도 이거 진짜 리섭님이 보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리섭님하고 은경이하고 그다음에 장민서하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짠가 영상을 올렸어요. 리섭님이 자기한테 초콜릿을 보냈다면서 이거 받고 내가 뭐 고디바 초콜릿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러면서 초콜릿을 까먹으면서 뭐 제가 뭐 봐드릴게요 이런 뉘앙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리섭님이 초콜릿 보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는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로 치면은 뭐 강경훈 선생님이라고 치자. 강경훈 선생님하고 어떤 트러블이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야.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초콜릿이나 뭐 보충제 같은 거를 딱 택배 상자를 까면서 아 이거 강경훈 선생님이 보내주셨네. 제가 또 프로틴 딸기맛 좋아하는 거 특이하시고 타서 먹으면서 뭐 이제 뭐 싸우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진짜 제정신이에요 이게? 보스턴에서 살았다면서 고다이바를 고디바로 부르는 것도 웃긴 포인트. 아 고다이바야? 심지어? 아니 진짜 A형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저한테 리섭님이죠. 리섭님한테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현금 10억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꿈꾸던 백만장자 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입증하세요. 아 바로 밑에 나오네. 자신의 키가 170cm가 넘는다며 1000만원 갖고 오면 인증해준다더니 이돈우 변호사님이 1000만원 준다고 수락하니까 묵묵부답. 이것도 진짜 얼마나 추해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 유튜버 중에 몸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체지방률 10%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돼지 새끼야 말해서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흑자일스를 보고 흑자일스 보고 군대 안 갔다 왔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이 맨날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계속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대답하는 게 솔직히 짜증나가지고 난 이제 500만 원 주문한다 그랬어. 지금도 유효합니다. 흑자일스가 병장 만기 전역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원 거세요. 병장 만기 전역 했으면 네가 500 나 주는 거고 안 했으면 못 했으면 내가 너 500 주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 명도 하는 새끼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핸드폰에 스샷도 찍어놓은 건데 이제 그 새끼들이 보겔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보빌겔에 가서 야한 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비비는 거 아닙니다. 몸 만드는 겁니다. 빌딩. 그 보빌겔에 가가지고 흑자 새끼 씨발 뭐 이 새끼 아무리 봐도 군대를 가긴 갔는데 정상적으로 전역을 안 한 것 같다. 뭐 의가사 전역을 했던지 뭐 사고를 쳤던지 뭘 했던지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편을 잘 안 들어줘. 왜냐하면 보디빌딩 갤러리가 흑자일스를 아무리 싫어해도 그 은경이 같은 피지컬인 사람을 응원할 수가 없어. 거기 그 보빌겔 사람들의 마인드는 내가 골격근 40 이하가 되느니 죽겠다. 거의 이런 애들밖에 없는 데라서 거기서는 175도 이 외소증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키가 180이 돼야 하고 180이 평균이고 골격근은 전부 40kg가 넘어야 되고 막 이런 데란 말이야. 거기는 피지컬이 법이야. 거기는 아무리 흑자일스가 싫어도 걔를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곳이야. 아예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흑자가 500만 원 빵 내기를 하기로 했잖아. 가서 500을 걸어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공격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 글쓴이가 뭐라 그러면 내가 왜 흑자한테 500을 줘? 그러니까 지도 아는 거야. 흑자일스가 병장 만기 전역을 한 걸 사실 마음속 깊이에서는 알아. 왜냐하면 500 내기를 하자 그랬지 500만 원을 주면 입증을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 500 내기를 하자 그랬잖아요. 지가 맞으면 지가 500을 버는 건데 내가 흑자한테 500을 왜 줘? 이 X를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진짜 경계선이야 이건. 그러니까 오세용이랑 진짜 똑같아요. 저는 초창기부터 걔가 어떤 애인지 눈치를 챘으니까 내가 가면 얼마 전에 오중석 작가님이 당한 거랑 똑같이 당할 게 뻔해. 나 그때도 되게 통쾌했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았어요. 아니 흑자 네가 갔으면 뭐가 됐을 거다. 아니 갔으면 아무 일도 안 됐을 건데. 근데 내 말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걔가 오중석 작가님한테 토론하자고 얘기를 해서 오중석 작가님이 찾아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오히려 막 욕짓거리 비슷하게 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리 꺼져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자기보다 20살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도 제가 만약에 갔잖아요. 걔는 문 안 열어주고 꺼지라고 욕한 다음에 경찰 불렀을 거예요. 스토커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당할 뻔한 거지 내가. 근데 아쉽게도 난 흑자 찌릿찌릿이 있거든. 난 안 당하지. 난 찌릿찌릿이 있거든. 그 오중석 작가님은 그대로 당했어요. 경찰 10명 출동했습니다 그때. 오라며.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네가 라이브 방송을 끌 수도 있으니까 끄지 않는 거에 1000만 원을 걸어. 내가 그걸 왜 줘? 그러니까 끌 건 거야 얘는. 자기 마음속 깊이는 알아. 오면 끌 걸 알아. 흑자일스 오면은 방송 꺼버리고 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뻔하죠. 아무튼 이것도 얘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얘는 진짜 창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랑하는 거 내가 봤을 때 90% 이상 다 투사한 것 같아.
아까 그 뭐냐 공간 지각 능력 없어. 언어 능력 내가 봤을 때 없어. 그 다음에 뭐 자기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뭐 창의적인 사람만이 막 어쩌고저쩌고 한다. AI 시대에 창의력 없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한다. 내가 봤을 때 얘 창의력 없어. 왜냐면 얘가 한 모든 게 다 따라하는 거야 남을. 지금 이것도 제가 군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 새끼들은 아무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는 해명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명하고 이게 몇 번째냐고. 나는 조선족이 아닌 것도 해명해야 되고 중국인이 아닌 것도 해명해야 되고 와이프하고 어떤 것도 해명을 해야 되고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것도 해명.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씨발. 그걸로 문제가 일어난 것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너 이거 했지 하면 끝나는 거야. 흑자 너 어저께 핵폭탄 발사했지. 이걸 내가 씨발 왜 해명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만약에 나한테 해명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군대를 안 갔다고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흑자일스가 병장 만기 전역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원 걸어라 라고 했죠. 며칠 있다 그대로 따라함. 자기 키 사실은 170 넘는다면서 1000만 원 갖고 오면 인증해준대. 당일에 이도노 변호사가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당일에. 얘가 그 얘기하고 당일에 라이브 방송 몇 시간 차이로 켜져가지고 이도노 변호사가 자기가 할 거라면서 계약서 쓰자고 했어요. 답장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이거야. 무엇 하나도 제대로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게 없어. 이거 아는 변호사님이 이 은경이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셨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아는 변호사님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셨대. 지금 우리가 상식, 지식 같은 거라고 불리는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후에 그 뒤에도 지식이 점차 수정, 보완되고 점점 쌓아 올라와서 이것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야. 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의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의학을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의 지식을 가지고 현대 의학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들에서도 이미 확고부동한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거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학습을 해야겠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 면허를 갖고 싶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러면은 현대의학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을 배워서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따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변호사님이 꽤 많이 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능이나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식의 수준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잠깐 초입 올라가 봐. 한 500m, 1000m 올라가 보고 힘드네 안 해 이러고 나서 옆에 있는 조그만한 집 앞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 써. 그 다음에 여기 산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 이 하면서 사는 애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는 변호사님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대. 김경희가 딱 그런 애라고 말씀을 하셨고 얘가 이거에 어마무시하게 긁혔는지 그 아는 변호사님도 나이가 꽤 있으시고 변호사 생활도 지금 10년 넘게 거의 20년 정도 하시지 않았나? 거의 20년 정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쌍욕하고 막 난리 났죠 막. 저도 이런 거를 심지어 헬스 관련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벤치를 잘하는 사람이 머신에 가서 이게 가슴 더 잘 먹네, 이게 가슴 더 잘 나오네 라고 말하는 것과 벤치프레스를 하지 못해서 벤치프레스가 어려워서 머신으로 가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6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DC 때부터 하고 있어. 아니 그 더 전부터 24살 때 헬스 트레이너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고 있어. 난 매우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기본기를 익히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지능이나 능력이나 인내력이 없어.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줄 아는 애들이 되게 많고 이 김경희를 지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몇몇 애들 구독자 몇십 명, 몇백 명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유튜버라고 얘기하는 그 몇 명 있잖아. 한 3명, 4명 막 돼요. 숨은 애들까지 치면 사실 좀 더 많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애들 중에 애매하게 예쁜데 좀 머리 꽃밭이고 이런 애들이 SNS 많이 하고 SNS에서 그 인플루언서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애들 많은 것처럼 지금 남자애들 중에 성공하고 싶고 남다른 인생, 특별한 인생 살고 싶은 애들 중에서 능력은 없고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갈 인내력이 없는 애들 중에 이 김경희가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에 빠져드는 애가 많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하고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인내력을 갖고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아는 게 우리의 정석인데 그 정석을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그냥 성공한 자신을 그리세요. 그렸어요. 이제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예이! 위스키를 빨아봐요. 18,000원짜리 위스키. 그건 발렌타인 30년 산입니다. 오이시!
이 잘 하면서 성공한 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없어. 걔들이 만약에 진짜 성공을 한다면 무슨 뭐 로또 아니면 뭐 비트코인 대박, 뭐 부동산 대박,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기 그릇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워딩은 좀 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올타임 넘버원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분수 알라 이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뭐 분수를 알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누울 자리를 보고 뭐 다리를 뻗어라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명언, 속담,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사자성어 등등등.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런 애들이 많은 거야. 동네에서 나무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천하대장군이 될 거야 깽깽 하다가 야 그럼 너 검도 그거 가가지고 열심히 해. 뭐 어디 가서 수련해. 오늘 수련은 뭘 하면 됩니까? 이 나무를 1000번 치거라. 에? 아 재미없어 안 할래. 난 천하대장군이 될 거야. 옛날부터 있었거든 이런 애들은 뭐 옛날부터 뭐 차고 넘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깝치고 나대면은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1000번 치면 관절 다 빼개져. 1000번 쳐도 관절 안 빠개지는 애가 천하대장군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엘리트 체육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오버트레이닝이야. 사실상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도 살아남은 새끼가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그 금메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관절이 다 아작이 나고 나 개처 맞듯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금메달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엘리트 체육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천하대장군 되려면 그거 해야지. 내가 천하대장군이 되고 싶은 앤데 50번 휘두른 다음에 이 이상은 오버트레이닝입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해. 8시간을 자야 근육이 회복이 됩니다. 이 하고 있으면 천하대장군이 되겠냐고. 안 되지 당연히. 물론 그게 건강은 해. 그게 건강은 하겠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남다르게 살고 싶다? 남다른 노력을 하거나 남다르게 태어나면 됩니다. 남다르게 못 태어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남다른 노력을 하면 됩니다. 남다른 노력을 하기 싫으세요? 그럼 평범하게 사시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단 남다르게 태어나세요. 못 태어나셨나요? 그러면 남다른 노력을 하세요. 남다른 노력을 하기가 싫으신가요? 그러면 평범하게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평범하게 살게요. 컵라면 먹고 치킨 뜯으면서 행복해하고 보통 분수에 맞는 여자친구 만나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남다르게 태어나지도 않았어. 남다른 노력도 하기 싫어. 근데 남다르게 살고 싶어. 특별하게 살고 싶어. 눈을 감아보세요.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떠서 거울을 보세요.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이 X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꽃보다 한길 무슨 한길 선생님이더라? 전한길 선생님 맞아?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러잖아. 형님 이 새끼 웃는데요. 이 새끼야. 그 선생님 그러시잖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가진 거에 만족하면 된다. 아니 그거 근데 누가 대단한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거에 행복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 정도로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즘 시대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나이라면 한 달에 한 300 정도, 좀 나이가 좀 있다면 한 달에 한 400 정도 이렇게 버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실수령액은 200 얼마, 300 얼마쯤 되겠죠. 그 정도 돈 벌면서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몸 건강하고 어디 크게 아픈 데 없고, 그다음에 집안에 크게 사고치고 나한테 크게 해끼치는 사람 없는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분이라고 칩시다. 지방에서 4년제 대학 정도 나오고 땅한 직장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만족을 못하고 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덜 행복할 수도 있죠. 물론 그걸 성공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보지만 이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더 원하기 때문에 행복도로 따지면은 사실 약간 진짜 조금 성공하면서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저 같은 새끼들. 저 지금 보세요. 전 자가가 없어요.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자가를 살 돈이 없습니다 현재. 물론 모으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유튜브가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잘 되면은 2, 3년 뒤에 살 수도 있겠죠. 전 전원주택 살고 싶거든요. 근데 전 지금 어쨌든 제 자가도 없고 지금 몸도 조금 아픈 상태고 저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전 지금 제 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오토바이 차 살 돈으로 집 샀을 듯 오토바이 차 살 돈으로 집 못 사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뭘 사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인내를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되게 오래 살았고 이제 안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신 원칙은 있죠. 내가 정말 쓰지 않고 즐기지 않을 거에 돈을 쓰진 않죠. 쓸데없는데 돈 안 써요. 오토바이 산 거 후회 1도 안 하죠. 왜냐면 나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 중고로 산 거 제가 안 타는 몇 대 그거는 제 지인분들 태워드리고 이러면서 행복하니까. 어째 편집자도 태워주고 저기 모심이나 이돈울 변사도 태워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차는 M2는 약간 미묘하긴 해요. 약간 에바다 싶은 느낌도 있어. 근데 M2 타고 데이트 많이 하고 외출 많이 하고 교회 예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거기 풍경 구경하고 이런 게 이제 많으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와이프가 M2도 좋아해요 이제. 처음에는 M2 되게 안 좋아했어. 타오 좋아하고. 그리고 타다가 정 안 되겠으면 팔면 돼요. 팔면 되지. 집 사고 싶으면. 타오 섭섭. 타오 전혀 섭섭 안 하죠. 오늘 제가 트레일러 선물 받았어요. 타오에다가 트레일러 연결해가지고 오토바이 2대 싣고 저기 바이크 팩토리라고 청주에 유명한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바이크 진단도 좀 받고 오토바이 관리법도 배우고 그 산도 한번 타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어. 타오 개 좋아요. 아무튼 이거 나 따라 했지만 실천할 수가 없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는 한 팀이라더니 환관 넘는 노부에게 도움을 청하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함. 계속 말이 바뀌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뭐 흑잘스나 뭐 리섭님 뭐 등등등 욕하는 걸 누구나 아는데 끝까지 부인. 우리나라에서 영상 강의 제일 많이 판 사람이 나다. 이것도 거짓말. 장혜영 아나운서 대담에서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를 졸업한 것이 창피했는지 미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다고 거짓말. 그러니까 편입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그거. 같이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잖아. 근데 굳이 왜 편입했다고 얘기하지? 뭐 복수하기 제도인데. 편입은 장민서가 편입을 했죠. 저기 동국대로. 자신의 동생이 20만 유튜버라고 거짓말. 구독자 1000명 남짓 학고였음. 그러니까 이 인경이 주변에 학고 유튜버가 진짜 많아요. 뭐 애지간한 애들은 다 채널 하나씩 갖고 있어. 솔직히 왜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유튜버들을 렉카 카르텔이라고 칭하지만 정작 구제역에게 연락하며 밥을 사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박찬우뿐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선을 넘은 뻔뻔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보고 자꾸 렉카 연합이래.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대체. 지가 렉카 연합한테 연락해가지고 비싼 20만 원짜리 밥 사주면서 자기 도와달라고 한 게 지잖아. 그래서 구제혁 씨가 제 헬스장 앞에다가 막 무슨 뭐 시위할 거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렉카 연합한테 공격을 당한 사람이에요. 렉카 연합한테 도움을 청한 게 니고. 뻔뻔하다니까 얘. 전 여친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 자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라고 표현함. 와. 앤드류 테이트의 어린 시절 일화를 자신의 일화인 것처럼 이야기함. 그리고 운으로 뭐 됐다 이런 거에 뭔가 되게 긁혀있나 봐. 내 생각에는 용호수 채널이 20만 구독자였잖아요. 지금 이제 퇴보하고 있지만 지금 19만입니다. 그거를 운으로 됐다 이런 얘기에 좀 긁혔었나 봐. 운에 오지게 긁혀있어.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이 운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저도 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운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노력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운 얘기할 때마다 운을 얘기하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한다고 이렇게 정하는 자체가 저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노력을 해야 하니까. 이재용이 우리가 지금 5,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우리 5,000명보다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우리 5,000명 중에 이재용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존나게 노력하고 살아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똑똑한 어떤 분들, 뭐 석학들, 뭐 이런 분들, 우리보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보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 씨나 유명한 가수 아이유 씨 이런 분들 우리보다 노력 안 할까요? 존나 하겠죠. 그러니까 운 얘기할 때마다 마치 운과 노력이 서로 양극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나는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운도 너무 중요한데 노력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은 사고를 하는 새끼들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 뭐 인간의 특징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피언스 막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내가 오토바이 타면서도 너무 느끼는 게 인간은 정말 특별하다. 왜냐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일부러 찾아와서 그걸 해결하면서 도파민을 느끼는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놀이기구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막 속도를 내면서 나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 스릴로 행복감을 느끼는 동물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범고래 뭐 정도? 그 정도는 조금 할 것 같고, 유인원들 뭐 조금 할 것 같고, 인간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만물의 영장 소리를 쳐 들을 것 같으면은 동물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죠. 동물들은 현재 삶이 만족스러우면 당연히 노력을 덜 하겠죠. 근데 인간은 반대겠죠. 인간 노력을 해야죠. 짐승이라면 그냥 들짐승, 산짐승, 하늘짐승이라면 뭐 배부르고 따숩고 뭐 새끼 잘 까고 이러면 만족하고 그냥 살겠지. 근데 인간이잖아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